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9년 2회 1과목 컴퓨터 일반의 19번을 제가 좀 잘못 풀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급이나 2급 문제를 저도 스스로 풀어요. 그래서 답을 안 보고 확실하게 이제 이거다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저 또한 사람인지라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은 이제 답을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를 너무 쉽게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확인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이 제보를 해줘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엔 제가 디펜더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 디펜더라는 것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스파이웨어라는 프로그램을 얘가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삭제를 하는 것을, 또는 경고도 날리겠죠. 실시간으로 보호해 주니까. 그러면 이 스파이웨어라는 것이 뭔 프로그램인가를 좀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스파이웨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죠. 설치된 프로그램이 이제 뭐 이상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악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파이웨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에 봤던 거 한번 보시고 같이. 디펜더라고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스파이웨어가 별도로 활동을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은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 스파이웨어의 정의도 중요하죠. 인터넷으로 연결된 경우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에 설치되어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이제 악성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걸 스파이웨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보호를 실시간, 그래서 만약에 침입을 했다 그러면 침입되었다고 경고창을 날려주고, 그 다음에 검색과 제거를 통해서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디펜더예요. 그죠? 자, 그러면 디펜더도 약간은 좀 유사한 답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유해한 프로그램이 컴퓨터의 설정을 임의로 변경한다. 그죠? 그러니까 설정 쪽을 포커스를 두면은 약간 미약한 점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임의로 다른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실행한다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보자고 하면 이제 디펜더도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사용자가 컴퓨터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또 여기에 사용자에게 알려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액세스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파일 폴더, 그리고 컴퓨터에 허용되는 변경 작업 유형 등 바탕화면 배경 또는 화면 보기에 대한 개인 기본 설정을 윈도우즈에 알려주는 정보모음이다. 제가 이건 쓴 건 아니고요. 윈도우즈 도움말에 있는 것을 좀 그대로 좀 퍼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멘트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대의 컴퓨터를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론 한 명이 써버리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 A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B하고 C가 같이 쓰고 있는데 설정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막 지우고 삭제하고 설치하고 또 하드웨어를 추가 삭제하면은 이 B하고 C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막아보자 하는 게 일단 사용자 계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제 약간 그거보다는 경미한 것이 뭐냐면,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제 뭐 배우 가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배경에 가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배경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B는 나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가를 지우고 나로 바꾸고, C는 또 다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좋아하는 배경을 또는 화면 보기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딴 사람이 삭제하거나 변경을 해버리니까 자기만의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만의 환경 설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런 것을 유지할 수가 있게 해주는 거다 보시면 되죠.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용자 계정의 유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이거 뭐 전지전능한 권한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보다 좀 서브 개념인 표준 계정이 있고, 이거보다 더 최하위의 이제 게스트 계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윈도우를 설치를 하시면은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치할 때. 그때 등록한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이고요. 그 등록이 되고 나서, 즉 설치가 끝나고 나서 윈도우즈 사용 중에 이제 계정을 추가할 때는 이제 관리자 계정인지 표준 계정인지 게스트 계정인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계정을 추가를 시켜야겠죠. 내가 A인데 B가 만약에 믿고 얘도 뭐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관리자 권한 계정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좀 그거보다는 좀 낮은 개념을 주겠다 계정을, 그러면 이제 표준을 주고, 뭐 일하는 사람이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고 잠깐 외부인이 놀러 왔다, 일보러 왔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를 좀 쓰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게스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게스트 권한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딴 걸 못 건들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좀 통하게 된다 그 말이죠. 좀 제가 자세하게 읽었어야 되는데 여하튼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 계정을 가지고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자기만의 계정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또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관리자 권한하고 표준 권한하고 게스트 계정을 게스트 권한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자 계정은 다른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입니다. 관리자는 이제 보안 설정을 변경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모든 컴퓨터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관리자 권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용자 계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B라는 사람을 관리자 권한으로 줬는데 아이씨 이 사람이 자꾸 이상한 거 건들고 그러더라.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을 표준으로 다운시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도우즈 처음 설치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표준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보다 약간 힘이 좀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경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답이 사용자 계정을 고르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각 사용자는 표준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이제 추가적인 사용자들이 있죠. 표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관리자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안 설정을 변경하는 좀 핵심적인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챙겨 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관리자 권한의 계정을 암호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리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에 사용자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스트는 말 그대로 임시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회사 손님이 와서 컴퓨터를 쓰자. 그럴 때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설정을 변경하거나 암호를 만들 수도 없고 소프트웨어도 설치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레벨을 조금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사용 관리자 권한 계정은 안 해오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표준 계정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거의 모든 작업은 수행할지만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 어차피 얘는 다 불가능한 거고 얘는 모두 다 올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답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유해한 프로그램이나 불법 사용자라는 것이 이제 예, 의도치 않은 사용자도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용자 중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변경을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니까 이걸 좀 답을 1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분란을 일으켜 드려서 좀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디펜더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스파이웨어 같은 프로그램을 경고를 날리든지 아니면 검색 제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부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USB 플래시 드라이브나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거 시스템 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비트라커 이 정도만 챙겨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라커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비트라커라는 것은 이제 윈도우즈에 있는 그 암호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동식 디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하드 디스크에 암호를 설정을 해가지고요. 이걸 뭐 분실했을 때 못 열어보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동식 디스크는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하드디스크는 뭐 잊어버리지는 않는 건데 이제 노트북을 연상을 시키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안 좋은 기능도 있는 게 뭐냐면 뭐 폴더의 일부만 뭐 이렇게 암호를 걸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요. 폴더 일부는 지원을 하지 않고 드라이브 전체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만 호환이 되고 다른 OS에는 호환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동식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에 이제 암호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안 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각종 드라이브 전체나 이동식 디스크 전체에 일부는 아니고요. 암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제풀이를 잘못해서 죄송하고요. 좀 앞으로는 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